그러니까 간에 생기는 가장 흔한 암은 사실은 전이암이에요. 파괴가 심하게 돼도 아무런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세가 없기 때문에. 간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거 우리 좀 야비한 시험 문제 중 하나인데, 의대 다닐 때 정답이 뭐냐면 전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에 생기는 가장 흔한 암은 사실은 전이암이에요. 대장이라든지 폐 뭐 이런 데서 전이가 잘 되고요. 특히 이제 대장에서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간에 암이 생겼다, 가장 흔한 원인 전이암이고요. 다른 데서 암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원발성 간암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B형간염입니다. 우리나라는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모자보건이 아직은 잘 안 됐을 때라서 나이 드신 분들은 B형간염 많이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암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 문신은 많이 하더라고요. 눈썹도 하고 요즘에 이게 뭐 팔 뭐 이런 많이 하더라고요. 패션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신이 좀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사각지 되지 않습니까? 불법? 의사가 문신하면 합법인데 이제 문신은 샵에서 하면은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알아도 모른 척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건소에서의 어떤 관리, 감독이 없어요. 문신 같은 거 할 때 이 소독이라든지 일회용 그런 침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자꾸 썼던 거 쓰다 보면 이런 사실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신으로 통한 감염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좀 자유로울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C형 간염이 마약으로도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보통 마약 주사 이거 할 때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어디 당당하게 못 구하고 얘가 썼던 거 내가 쓰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B형 간염, C형 간염 미국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안젤리나 졸리? 이분은 참 여러 가지 병으로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그 C형 간염 가지고도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어렸을 때 그 마약 좀 했는데 그때 C형 간염 걸려서 기사 내용대로라면 뭐 거의 간경화까지 갔다고 좀 많이 힘들어했다, 이제 그런 기사까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의 주사, 문신 도구는. 그래서 문신도 제 생각엔 이것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가 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진짜 안 좋죠. 간이라는 게 어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살이 쪄도 문제예요. 특히 이제 좀 비만이신 분들은 간에도 지방이 껴요. 지방간. 그것 때문에 간에 어떤 염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살찌신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신다? 간에 진짜 쥐약이죠. 다이어트도 간에 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을 뺄 때도 간이랑 콩팥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연예인들 갑자기 뭐 나 한 달에 한 20kg 빼서 10kg 빼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그런 분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TV에. 그 갑자기 한 달에 한 10kg 이상 빼면 간에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급성 어떤 간염 또는 간 부전도 올 수가 있고요. 콩팥 기능에 굉장히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kg, 20kg 뺐다가 갑자기 간 기능이 셧다운 된다든지 콩팥 기능이 갑자기 확 급성 신부전이 빠지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다이어트는 뭐냐면 한 달에 3kg입니다. 한 달에 3kg 넘지 않게 빼는 거고요. 아니, 한 달에 3kg씩만 빼도 많이 뺍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3kg. 내 간이 건강한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간단한 피검사로도 좀 알 수가 있어요. 피검사에서 보면 되게 이제 많이 보는 수치가 AST, ALT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는 간 세포들이 좀 깨질 때 나오는 그 효소 수치라서 이제 그 수치가 좀 올라가 있으면 내 간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직장인들 좀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좀 올라가 있어요. 뭐 한 50, 60, 심지어 80까지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혹시 가까운 동네 내과 한번 뽑아보세요. 좀 올라가 있다. 그럼 술 좀 2주에 한 번꼴로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급성 간염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확 올라가죠. 급성 A형 간염일 때는 뭐 1000, 2000 확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ST, ALT는 이제 간이 힘들어할 때 올라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치고, 간암일 때도 암이 막 퍼지고 있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간암이 좀 많이 진행되거나 또는 간경화가 좀 많이 진행되면, 너무 많이 진행되면 더 이상 깨질 간세포가 없잖아요. 오히려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고 대신에 빌리루빈이라고 해서 황달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런 데드 크로스라고 볼 수 있는데 쫙 떨어지고 이게 쫙 올라간다, 이 크로스가 된다? 그러면 뭐 갑자기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황달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간암에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없죠.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여유분이 많은 장기예요. 그래서 파괴가 심하게 돼도 아무런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세가 없기 때문에 혹시 간암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태다. 대표적인 B형 간염 갖고 계신 분이겠죠. C형 간염이라든지. 그러면 매년 꼭 1년에 한 번씩은 피검사는 간 기능 포함해서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라고 그런 간암일 때 이제 많이 올라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거랑 더불어서 초음파 매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술 드시는 분들도 간암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간 기능 검사, 초음파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면서 대장 내시경도 꼭 40대 이상이면서 술을 많이 먹는다. 꼭 1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술 많이 먹으면 대장암 진짜 잘 걸립니다. 술은 꼭 간에만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대장암 생각하면 술은 꼭 끊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술을 그냥 먹진 않잖아요. 특히 뭐 유럽이랑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바에서 그냥 술 이렇게 먹고 안주는 뭐 이렇게 부스러기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안 그렇잖아요. 술 마실 때 보면은 삼겹살 쫙 두르고 먹지 않습니까? 이 내 배에다 이게 삼겹살 기름 쫙 두르면 간도 힘들고 대장도 힘들고 그냥 간이랑 대장이 쌍으로 발암률이 확 올라간다. 근데 또 술 마시면 담배도 좀 많이 피지 않습니까? 기름기, 술, 담배 3종 세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간암의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수술입니다.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간암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진단 당시에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80% 이상은 수술을 못 하고요. 근데 수술을 한다면 수술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구획 절제술. 어떤 거냐, 간은 한 8개 구획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담도라든지 혈관에 따라서 그 8개 블록으로 이렇게 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간암 절제 수술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 자를 수는 없고 그런 구획 따라 이렇게 날려요. 뭐 2개, 3개, 4개? 그 구획을 따라 날리는데 만약에 이제 암이 너무 크거나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있으면은 이제 구획을 자를 수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거고, 또 간암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간경화가 좀 선행돼 있습니다. 간경화,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과에서 계산을 해봐요. 간을 이 정도 잘라내면 남은 간이 기능이 좀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네. 그럼 수술을 못 하는 경우. 크거나 다발성 또는 간경화일 때는 그런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획 수술이 못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간 이식 수술이에요. 간을 새우로 바꾸는 거죠. 어떤 경우에 결과가 좋냐면 간암은 초기인 경우, 암은 초기인데 간 요쪽 구역에 그냥 3cm짜리 하나 있어 수술을 못해. 그런 게 꽤 있습니다. 왜냐? 간경화가 심해서. 그럴 때는 간 이식을 하면 이유가 꽤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암이 좀 많이 퍼져 있다. 또 간암 가지고 좀 오랫동안 색전술 끌고 갔는데 더 이상은 색전술도 안 될 것 같은데 유일한 답이 이식이에요. 그래서 이식했을 때는 좀 예후가 좀 안 좋습니다. 재발이 좀 빠른 편입니다. 왜냐? 이식 수술을 받으면 내 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이런 면역 억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식을 받았을 때는 꼭 필요하지만 이런 면역 억제가 또 암을 또 잘 생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좀 많이 진행됐을 때 그런 간 이식 수술을 받으면 결과가 좀 좋지는 좀 않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제가 조금 우리나라 약간 좀 과잉 쪽으로 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예후가 안 좋을 걸로 생각될 때는 되게 외국에서는 그런 걸 전막을 설명하면서 좀 이식을 좀 자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독특한 효의 어떤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간을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떼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암은 초기지만 간경화가 심할 때 그때는 예후가 좋은 편이고요. 암이 좀 많이 진행됐어. 막 색전술 여러 번 했고 그럴 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간암 환자가 있으신가요? 그분도 항상 이제 가족들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와이프 때문에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분도 이제 간암 때문에 이제 뭐 처음에 수술도 받았죠. 이제 그 다음에
폐 또 남은 간 여기저기 좀 전이가 되고 덩어리가 커지면서 뭐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돈이 많아서 삼삼도 많이 1억 원어치 넘게 먹었는데 뭐 효과는 없었다네요. 산삼이. 뭐 그래서 왔는데 뭐 이분도 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부분 쪽으로 좀 색전수를 걸면서 제가 하이프도 했고 아마 이분 같은 경우 좀 덩어리 큰 것들이 깨지면서 좀 전신의 면역 반응이 좀 확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에 전이된 것들도 직접 치료는 안 했지만 좀 확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좀 거동하기 힘들어하다가 치료받고 나서는 이제 제주도 그 골프장 다니면서 좀 잘 사셨는데 기억이 남는 건 자주 오셨는데 올 때마다 항상 와이프가 같이 와요. 항상 매번. 근데 매번 싸워. 내 입장에서 진료실에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싸우는데 그래도 끝까지 부인이 따라오대요. 그래서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암으로 고생하는 암 환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암의 어떤 각 단계마다 좀 다릅니다. 또 암 종류마다 좀 다르고요. 만약에 암이 내가 1기, 2기다. 그럴 때는 그냥 너무 좌우 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눈 딱 감고 어차피 교수님이 하자고 하는 것도 표준 프로토콜 어디 가나 다 똑같은 방식을 권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쭉 가는 게 좋고요. 좀 암이 진행됐을 땐 결국에 이제 항암제에 좀 많이 의존하게 되고 되게 이런 치료들은 좀 마침표가 없습니다. 계속 마침표 없이 가는 치료라서 좀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을 이제 환자랑 가족분들이 좀 겪게 되는데요. 환자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족분들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히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이유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분들이 좀 따뜻하게 지지해주면 뭔진 모르지만 이 환자분들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진행이 된 암 환자분들은 가족분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은퇴학교라고 했을 때 저도 이름 듣고 나서 볼 때 이제 직장 생활 다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셨구나. 몇 달 전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에 나왔던 말인데요. 혹시 뭐 배다전승에서 뭐 사제들의 인생의 4단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뭐 그 황우석 그거 다큐멘터리 다룬 감독이 이제 인도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황우석한테도 해줬던 얘기인데요. 인생의 단계가요. 이 사제들은 이제 배다 시대 때 보면 첫 번째 단계는 10대 때입니다. 이제 10대 때 스승의 집에 가서 거기 기거하면서 이 경전을 이제 암송을 계속해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사제로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독립을 해서 내가 사제로서 제2를 집전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제2를 집전하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그 제단의 불을 갖다가 내 몸 안으로 이렇게 체화시키는 그런 의식을 거쳐요. 그 제단의 불을 꺼트리고 그 제단의 불을 내 몸 안에 가지고 이제 숲으로 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숲에서 나와서 좀 유랑을 해요. 이제 요게 이제 불교로 전해진 게 만행입니다. 만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은퇴학교 여기 선생님들은 아마 인생이 아마 세 번째 단계, 아니면 네 번째 단계겠죠. 가장으로서 또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다 하시고 아마 이제 남은 짧지 않은 긴 남은 인생을 아마 좀 더 내면이 좀 깊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